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요즘 설경을 구경하러 이 겨울산을 찾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겨울 산행의 경우 세심한 준비 없이 무작정 나섰다간 낙상이나 골절 등 목숨을 잇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등산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겨울산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혁 과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겨울에 등산을 하게 되면 추위와 또 눈사태 등 자연적인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겨울산을 찾고 계십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겨울산의 매력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겨울산의 매력,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은 겨울 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뭐 도시 생활에 요즘 익숙해진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눈 쌓인 광경이 참 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보통 뭐 엽서라든가 그림 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음. 뭐 그런 그림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겨울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눈세상을 보면 뭐 몸도 마음도 깨끗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또 뭐 걱정도 시름도 하얗게 먼 추억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느낌. 뭐 이런 게 겨울산의 매력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겨울산의 매력, 이 겨울 왕국이라고 정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럼 이 겨울산 중에도 특히 추천할 만한 곳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먼저 이 가족들과 함께 좀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다면 결국엔 이제 어르신이나 이제 어린이를 동반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설악산 국립공원의 백담사에서 뭐 수렴동 코스, 그리고 치악산 국립공원의 그 구룡에서 세령폭포 코스, 그리고 덕유산 국립공원의 구천동에서 백년사까지 가는 코스, 그리고 주황산 국립공원의 상위지구에서 용축폭포 가는 코스가 아주 설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탁 트인 정상에서 뭐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네. 덕유산 국립공원의 곤도라를 이용하면 설천봉까지, 향적봉까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고요. 또 설악산 국립공원에 그 광금성 코스가 있고, 또 내장산 국립공원의 연자봉 코스, 이쪽에 또 케이블카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고지대 설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또 이 겨울산의 경험이 또 있다고 하면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성삼재에서 만복대 그리고 정령지까지 가는 코스, 그리고 계룡산 국립공원의 갑사에서 연천봉, 동화사까지 가는 코스, 그리고 월출산 국립공원의 천왕사에서 천왕봉, 그리고 도갑사까지 가는 코스, 이쪽 코스의 설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는 그 등산 경험이 좀 풍부해야 되고, 또 장거리 장시간인데다가 급경사도 있어서 장비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초보자가 만약에 그 전문가의 도움 없이 도전했다가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산에는 자연적인 어려움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겨울산에서 일어나는 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주된 사고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그 겨울철 그 산악사고는 그 연간 산악사고가 대비해서 약 12%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게 보통 매주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예, 주된 사고의 원인은 뇌혈관과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데, 전체 연간 사고의 58%가 이 질환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 뭐 겨울산은 보통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산행을 하기 때문에 그 혈관계통의 질환을 앓고 계신다거나 뭐 의심이 되는 분들은 절대로 산행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단독 산행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혀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삼가해야 되겠죠. 네, 예. 혼자 산행하는 건 절대 삼가해야 하겠군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 등산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그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 멀리 내다보면서 그 위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길을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면 그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뭐 되돌아가면서 뭐 내가 준비했던 비상식량이라든가 방한복이라든가 랜턴 이런 것들을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물건과 장비들을 좀 챙기셔야 되고요. 조난 신고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주변의 랜드마크를 찾아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어디 산인데요 이렇게 신고를 하면 구조대도 찾을 수 없겠죠. 네. 예. 또 이게 비법정 탐방로 같은 경우는 협곡과 낭떠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를 떠나서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되겠고요. 뭐 음. 다른 계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겨울산은 늘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주 당연한 것들이 겨울철에는 아주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 네. 단순하게 우리가 입는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신발 이런 것들도 잘못 활용하거나 준비를 하면 바로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산행 같은 경우는 철저히 그 계획된 산행을 해야 되고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지리산 국립공원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 네. 사고자 같은 경우는 고지대 산행을 하는데도 그냥 단순 추리닝만 입고 있었습니다. 아. 예, 결국 몸에 있는 열 관리를 잘못하니까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이렇게 대부분이 준비 없이 겨울 산행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겨울 산에 오르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사고 예방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까요? 예, 먼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옷, 신발, 장갑, 모자입니다. 뭐 겨울 산행에도 땀이 많이 납니다. 그 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상쾌한 탐방이 되느냐, 또 위험하고 어려운 탐방이 되느냐, 뭐 이런 게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예, 땀은 배출시키면서 외부의 차가운 공기는 막아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보통 겨울옷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배낭의 공간이 넉넉해야 하고요. 그리고 행동식, 비상식도 고열량, 고단백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보온병에 따뜻한 물도 챙기셔야 하고요. 네. 또 눈길과 빙판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이젠 스틱 반드시 챙기셔야 하고요. 또 이게 등산화 속에 눈이 들어가면 녹으면서 아주 쉽게 동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패치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핸드폰 여유 배터리도 챙기지만 그 배낭에 있는 외부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기가 쉬우니까 넣었다가는 그 영하의 기온에 급격히 방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또 핸드폰도 마찬가지지만 뭐 사진기 같은 경우도 영하의 기온에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챙기셔야 되고요. 뭐 주간, 야간, 고지대, 저지대 관계없이 가방에는 항상 랜턴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가급적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나 버프, 뭐 방한모 이런 게 또 준비하셔야 되고요. 철저한 산행 계획을 또 세우셔야 되는데 이 사고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산이 가능한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뭐 기상 상태도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되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 도착 이후에도 산행 중에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전문가에게 그 내가 산행 계획에 대한 어떤 조언도 구하고 또 경험자가 함께 동행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내 산행 코스의 모든 스케줄은 주변 지인들과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그 지인들의 진술이 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다 챙기셔도 되고 다 뭐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빼먹고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가셔도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술하고 담배거든요. 네. 예. 이게 술과 담배는 뭐 육체적으로 혈압도 상승시키고 체온도 떨어뜨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판단력을 흐려뜨려 가지고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본 장비, 안전 장비 뭐 이런 거 다 챙기셔야 되지만 술과 담배는 챙기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칙 외에도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네. 이쪽 겨울철에는 해지기 전에 한 2시간 전에는 모든 산행 일정을 마치셔야 됩니다. 이 산악 지역에는 해가 지면은 일몰후에 그 기온이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산행하면서 전중 후 준비 운동하면서 스트레칭하면서 이런 긴장된 근육 풀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 고가의 그런 장비들과 뭐 옷, 신발 이런 것들을 등산화 같은 걸 준비하는 이유는 오로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체온 36.5도를 유지하는 건데요. 이 체온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 호흡계라든가 혈관계 쪽에 뭐 지병이 있다거나 그런 게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절대 이게 고지대 산행을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겨울 산행을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겨울산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체력에 맞는 철저한 계획과 또 산행 장비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사전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 꼭 기억을 하셔서 겨울 산행을 더욱더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